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제요. 오늘은 한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주제요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에는 부패와 경제범죄 그리고 공직자 선거 등 6가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마저도 앞으로 2주 남짓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사라질 상황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검수 완박을 민주당은 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건지, 그리고 국민의힘은 왜 결사항전의 자세로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건지 이 치열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이라는 이 뜨거운 전국의 이슈, 이 상황도 상황이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과의 관계도 그렇고, 조금 전에 있었던 2차 내각 인선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얘기도 화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얘기로 좀 문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파격 인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금 전에 장제원 비서실장은 칼 대신 펜을 쥐어준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쿠데타다, 그리고 인사 테러다라는 전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씩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허은하 의원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저도 속보로 듣고 나선 사실 좀 놀랐습니다. 놀랐고, 그리고 당선인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고, 당선인의 리더십 스타일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었던 인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장관이라는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펜을 들어서 이제 싸우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민주당이.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한동훈 후보자 검수완박에 대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에게 큰 고통이다,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저는 국민에게 어떤 고통과 어떤 피해가 가는지 좀 의아스럽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형사사건, 전체 형사사건의 95%를 경찰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검찰이 하게 되는 6대 범죄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에게는 수사 대상과 수사 범위가 제한이 돼 있긴 하지만 경찰에 있어서는 6대 범죄를 포함해가지고 수사 대상과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무슨 피해가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1심 판결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반 형사사건의 이제 1심에서 유죄 판결률이 한 3% 정도 됩니다. 무죄 받는 게 한 3% 정도 되는데, 대검 특수부라든지 이제 검찰의 이제 특수부라든지 이런 정치 수사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1심 기준으로 하자면 무죄가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5배 정도 더 많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수사 기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사를 하고, 또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사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검사가 가지고, 검사도 사람이잖아요. 어떤 확정 편향이라든지 선입견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심대하게 훼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딱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그 악이 있잖아요. 그 악. 아주 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마치 만세를 부를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사가 한 손에 딱 들고 있으니까 그 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주로 이제 뭐 권력층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이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네. 말하자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검사에게 어떤 뭐 로비를 한다거나 뭐 부탁을 한다거나, 이게 이제 정관예우지 않습니까? 정관예우를 통해 가지고 기소될 사람을 불기소하고 또 구속시켜야 될 사람을 불구속 수사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런 정관예우 폐단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하는 기관과 기소를 하는 기관을 나눠 놓게 되면
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전에는 수사 기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사 한 사람만 해가지고 자기가 빠져나가면 되는데 이제는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두 군데를 동시에 자기가 빠져나갈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이제는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국민들에게 더 크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익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익이 국민에게 크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조금 찬찬히 진행해보자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시면 되는데 왜 조금 전에 전재수 의원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찰은 이미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서두르는 이유가 뭔지를 저희 국민의힘은 이해를 못하겠다. 결국 5월 10일 이후에 대통령 거부권을 쓸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라는 건데 이게 그렇게까지 시급했다면 작년 1월에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왜 했습니까? 검수완박 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까진 가만히 있다가 이제 한 달여 남은 이 시점에 갑자기 이 법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느 국민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노력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할지 그 지점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지금이냐? 그리고 정말 새 정부 출범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이냐? 그동안은 뭘 하다가 이제 와서 이러느냐라는 질문들 많이 합니다. 예, 충분히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정 부분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 검찰 개혁의 문제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대략적으로 이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논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논의 내용은 있으나 큰 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거의 이제 동의가 된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된 역사적 논의 과정이 쭉 있어 왔고 그다음에 더 중요하게는 이 형사소송법, 지금 기소와 수사 권한을 한 손에 검사가 쥐고 있는 이 형사소송법은 1954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굉장히 이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1954년에 형사소송법이 제정이 되거든요. 근데 1954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에 형사소송법이 제정이 될 당시에도 장기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을 제정을 한 겁니다. 70년의 논의 과정이 있었던 거죠. 길게 보자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허은하 의원님 말씀대로 윤석열 당선인의 거부권도 고려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고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0년 동안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고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검찰개혁에 대한 성과가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 아직은 미흡하지만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과 경찰 사이에 수사권을 조정을 하면서 검찰개혁이 이루어져 왔는데 윤석열 당선자께서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해버리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텐데 지금 대선 캠페인 과정 또 인수위 논의되는 것들을 보니까 오히려 검찰개혁의 이 역사를 한 20, 30년 전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 정부가 시작하기 전에 검찰개혁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필요성도 있었고 저희가 2019년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어떤 검찰개혁의 하나의 정과정으로 놓고 보자면 과도기적 개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과도기적 개혁을 그대로 냅두고 당연히 윤석열 당선자는 이것을 안 할 텐데 5년을 또 지나가게 되면 이 과도기적 상황으로 계속해서 혼란이 지속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 참에 수사와 기소는 좀 분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한 말씀만 제가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 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표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 기술에 있어서도 표준이 있고요. 그래서 세계 유수한 글로벌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이라든지 제도도 있잖아요.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하나
개정을 한다거나 제정을 하거나 또는 제도를 하나 도입을 할 때도 세계적 트렌드가 어떻는지, 글로벌 트렌드는 어떻는지, 세계 각국의 입법 동향은 어떻는지, 그 제도가 어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작용들을 하는지 이걸 전부 검토를 하고서 우리가 법과 제도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든지 간에 표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세계 표준입니다. 세계 표준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죄송합니다만 이 검찰개혁의 문제는 절대 정쟁의 대상 또는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대선 불복이다. 누구를 수사를 못하게 수사 방해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정쟁의 소재로는 좀 논의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정부 구성의 원리를 예. 굳건하게 세우는 그 과정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한 과정으로 그렇게 해서 특권적이고 독점적인 그런 영역들을 하나씩 해체시켜 왔던 한국 현대사, 한국 민주주의의 한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긴 답변을 해주셨는데 허은하 의원께서는 동의하시는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무언가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국민들께서 이것을 듣고 검수완박이라는 것을 한 달 내에 꼭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을까, 설득을 하셨을까라는 좀 의문이 듭니다. 좀 표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인 표준을 정할 때는 그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경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 검찰들, 검사들 그리고 현재 검찰총장마저도 현재 이 검수완박의 법을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뵙고 싶습니다라고까지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아니면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 권력자라든가 고위공직자 부정부패를 살려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주시고 이 문정부가 들어서서, 그러니까 문정부가 드러나서 계속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개혁이었었던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에게 옳은 것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완수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본인들이 하고자 했었던 만큼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고 국민께 되돌려드리는 유능한 정부로서 지금 발돋움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바지를 자꾸 늘어지시는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예. 예. 지금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서 가장 큰 선거에서 패배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의 모습이 혹여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행정부의 발목만 잡는 그런 레슬링 선수로 국민들께 인식되는 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허은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목 잡기 아니냐 이런 비판은 저희들이 경청을 하도록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 지금 검찰 개혁을 하겠다 그러니까 검찰이 최근에 보이고 있는 집단 행동, 집단 반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굉장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사는 행정부에 속한 국가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이 저렇게 집단 반발하고 집단 행동하는 것은 저는 조직 이기주의고 지난 70년 동안 그들이 내사, 수사, 기소, 구형, 공판 이 모든 형사사법 체계상 이 절차와 과정들을 한 손에 쥐고서 자기 식구에게는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대응하고 남에 대해서는 토끼와도 같이 빨리빨리 대응을 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선택적 수사를 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선택적 기소를 해오고 자기네 구성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도 견제받지 않고서 70년 동안 특권적 영역에서의 압도적 권력을 누려왔습니다. 그것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저렇게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어떤 기강이라든지 품위, 자세와 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 해양수산부를 해체했습니다. 그때 해양수산부 저렇게 언론사 생중계해가면서 저렇게 반발했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계실 때요.
해양경찰청을 해체를 해버렸습니다. 아예 완전히 조직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해양경찰청 공무원들 저렇게 기자회견하고 저렇게 반발을 했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은 정부가 큰 틀에서 대통령의 큰 틀에서 방향을 정하고 그러면은 국가 공무원들이 조금 이견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집단 행동해가지고 조직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저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흔하게 술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술안주로 삼는 이야기 중에 가장 흔한 이야기가 뭡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 있는 사람은 무죄 범죄를 저질러도 무죄 받는 거고 권력 있는 사람은 범죄를 저질러도 무죄 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네. 해가지고 말하자면 검사가 수사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큰 범죄를 저질러도 이 검사하던 검사 출신 변호사 해가지고 그냥 기소될 거 불기소 만들어버리고 구속 수사해야 될 거 불구속 수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윤석열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그나마 이 반발짝씩 진행시켜왔던 검찰개혁의 성과들이 10년, 20년 전으로 후퇴할 것 같은 조짐들이 보이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한동훈 검사장을 세상 전체 사법연수원 27기입니다. 이분을 지금 법무부 장관에 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제가 있는 좀 것이죠. 질문을 다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70년 동안 개혁의 목소리가 있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데 전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다라고 또 하셨기 때문에 이 대안은 과연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충분한 좀 사회적 공감대가 이 구체적인 이 논의의 틀을 가지고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불충분하다 그렇지 이런 얘기 않습니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조금 또는 국민의힘에서 서두르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면서도 그런 우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0년 동안 논의를 해왔고요. 21대 국회에서도 20대 국회에서도 사개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안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좀 길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2019년도에 윤석열 당선자께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아주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께서 2019년도에 있잖아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검찰총장인 김호수 검찰총장이 2019년도에요.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더 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유승민 전 의원께서도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공수처,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청 설치를 이야기를 하고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역사적 논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큰 틀에서 합의는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형사사건 경찰이 다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게는 그다음에 경찰의 수사 역량이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도 발족을 했고요. 미비한 이제 몇 개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후속 입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으시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 특권의 영역을 해체시켜 오면서 뭐 이 손톱만한 좀 문제점이 없을 수야 없겠죠. 예. 그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의 국민의 여론을 잘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느끼실 것 같아요.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못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걸 느끼실 것 같은데 지금 뭐 집단 행동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분들께서 왜 집단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5년 동안 함께 일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대한민국을 권력형 범죄자들의 천국으로 만들 것 같은 이 법은 진행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에라도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권전무죄 되는 겁니다. 권력이 있으면 무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거 서두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뭘 묻는 것이죠. 토론을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한다 이렇게 규정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질문이 뭐죠?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왜 서두르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0년 동안 논의를 했고 윤석열 총장, 윤석열 당선자, 김호수 총장,
주호영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수사 기소 분리가 세계적으로 보편적이라는 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다고 대답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대답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30년 동안 해오셨던 부분을 당연히 남은 해왔죠. 윤 정부의 5년 동안 진행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말씀을 윤 드리지 정부는 않습니까?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건 말-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시간도 주셔야죠, 의원님. 아니 예. 질문한 기본-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다 답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토론을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민주당 분들은 토론 태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발언의 시간도 충분히 드리고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듣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국민의- 드리겠습니다. 예, 예. 조금 전에 네. 범죄자들의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권력형 자, 범죄자들의 예, 천국을 권력형 말씀드렸습니다. 범죄자들의 예.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좀 중재를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더 얘기가 나가게 되면 저희가 꼭 아니, 요한 나눠야 될 말씀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권력형 범죄자들의 천국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돼요. 그러면 짤막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검사가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이제 기소권을 가지면서 수사를 하고 영장 청구권을 가지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권력형 범죄자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많잖아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자기가 수사 대상에 딱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담당 검사, 수사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이 담당 검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네. 사건 수임료를 엄청나게 줘가지고 이래가지고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래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권력 있는 사람은 범죄 저질러도 무죄구나. 돈 있는 사람은 범죄 저질러도 무죄구나. 이런 한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수사 기소를 분리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리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권력형 범죄자가 이전에는 검사 한 명, 검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해버리면 한 방에 끝나는데 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서로 틀립니다. 사람도 틀립니다. 그러면은 권력형 범죄자가 여기도 지금 줄대야 되죠. 여기도 줄대야 되죠. 빠져나갈 구멍이 줄어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권력형 범죄자들의 천국이 되는 겁니까?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예.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거예요. 예. 지금 6대 범죄 수사권 뭐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공직자, 부패,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등이 6대 범죄입니다. 네. 그걸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를 하게 되면은 고도화, 그 전문화된 범죄, 예를 들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이거 못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이것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6대 수사에 대해서. 그래서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무언가는 급속히 추진은 되고 있는데 이 수사권 조정이 경찰 조직을 비대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귀를 닫으시는지 그 부분도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30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부분이다. 그렇다면 왜 그걸 한 달 안에 마무리하려고 하느냐. 함께 협치하고 소통하면서 또 5년 안에도 해결할 수 있고 아니면 또 1년 동안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윤 정부는 받지 않을 것이다. 윤 정부는 검찰 개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또한 시작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4월 국회의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하고 국민의힘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뜻이 없음을 재확인하고 있고 총력 저지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충돌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이 좀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사실 없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뭐 필리버스터 하면서 좀 늦추는 거, 법안 통과가 되지 않도록 늦출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 지방선거가 워낙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입법들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당내에서도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네, 예.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선거 앞두고 계획을 한다는 것이 그리고 계획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선택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선택을 잘 안 하는 것이 맞겠죠. 예. 그러나 이 부분은 흔들림 없이 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는데 그러면 경찰 권력이 또 비대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가 않죠. 경찰은 수사만 하는 겁니다. 수사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범죄 혐의가 아주 확실하게 있다라고 판단하고 기소를 하고 공소를 유지하고 구형을 하는 것은 검찰이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은 단지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그다음에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을 통해 가지고 경찰의 권력이 말하자면 견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수사기관, 그다음 수사는 경찰, 그다음에 기소는 검찰,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렇게 해놓으면 서로가 견제와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예. 이전에 검사들이 비리 저질러도 조사받는 거, 수사받는 거 누가 봤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다음에 미국만 하더라도 6개 반부패 기관에, 6개의 반부패 기관에 누구는 이 사람만 수사하고 누구는 기소만 할 수 있고 누구는 수사만 할 수 있고 이렇게 다 권력을 나누고 분산해가지고 그들끼리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다 해놨습니다. 세계 표준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은하 의원께 발언권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재수 의원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갖고 죄송합니다. 저도 좀 형평성 차원에서 좀 발언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앞서서 이제 대응을 할 방법은 뾰족하게 없다라고는 하셨고 그렇다면 국회 내에서 뭐 시간을 저지할 수 있는 부분을 필리버스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준석 대표도 그 부분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 의석수에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가 사실 정말 할 수 있는 건 필리버스터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민께 소통을 하면서 지금 왜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것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거부권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마무리를 대한민국의 국민을 생각하시면서 이 입법을 서두르는 민주당에게 한 번쯤은 회초리를 드실 때가 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도 논평을 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정말로 요청합니다. 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수완박 얘기는 오늘로 끝이 아닐 것이고 앞으로도 4월 내내 아마 정치권에 따라다니는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결론을 내릴 수도 없고 양 당의 입장이 어떤지 충분히 좀 들어보는 시간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의도 펀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